이 소설을 읽은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유학에서 일시 귀국한 둘째 딸이 집안에 널려있는 책을 정리하던 중 집사람이 이 책을 발견하고 읽은 다음 내게 한번 읽어볼 것을 권유한 것이다. 맨날 딱딱한 책이나 읽고 있는 남편이 딱했던 모양이다. 무슨 소설이든 처음부터 흥미진진할 수는 없는 법. 얼마간 무료한 시간을 보냈지만 의외로 빨리 삼매경에 빠졌다. 일요일 하루 종일 서재를 떠나지 않고 이 책을 읽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책에 밑줄을 치기 시작했고 또 언제부터인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를 사로잡은 소설, 연을 쫓는 아이. 이 책은 두 번역자에 의해 국내에 번역되었다. 나는 2005년 이미선이 번역한 열린무원 판본을 읽었다.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침공을 받을 시기 미국으로 망명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입지적인 인물.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에겐 다른 아프간 망명객과는 분명히 다른 재주가 있었다. 글쓰기. 그의 문학적 재능은 뒤늦게 영어를 배우고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미국 문단에서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작가의 길을 걷는다. 이 소설은 후세이니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일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인이 쓴 최초의 영어 소설. 소설을 읽다 보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받아온 지난 50여 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1973년 쿠데타로 왕정 폐지, 소련의 침공과 반군의 공격, 반군의 승리에 이은 탈레반 정권의 수립, 미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반인도적 상황을 경험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고향을 떠나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이방인이 되었을까? 문학은 위대한 것.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어떤 보도보다, 어떤 정치인의 연설보다 이 소설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 울림은 우리 가슴 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이기에 꽤나 오래갈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대의 동력. 그러니 할레드 호세이니는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의 영웅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누구도 못할 일을 했다. 세계의 양심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렸다. 이 소설을 읽는 누구나 아프가니스탄의 아픈 역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임을 느낄 것이다. 1975년 겨울에 일어난 일. 이 소설을 굳이 분류한다면 성장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아미르는 12세가 되는 1975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다. 그것이 그의 나머지 삶을 결정했다. 어린 소년의 마음을 그리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간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아미르는 카불의 부유한 사업가 바바의 외동아들. 바바는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는 파슈톤족의 명망가 집안 출신으로 돈만 버는 상인이 아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선 가진 것을 내놓는 사람이다. 그는 사재를 털어 고아원을 지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신세를 졌다. 그런 그에게도 그늘은 있으니 젊은 시절 아내를 잃었다.
그의 처는 아미르를 낳고 바로 사망했다. 바바 같은 유력 가문의 돈 많은 사람이라면 당장 새 부인을 얻었을 텐데 그는 어쩐 일인지 그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아미르는 바바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바는 아미르를 항상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지가 약해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기 어렵다고 근심한다. 아미르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연날리기에서 우승을 하는 것. 그는 평소 동생 같은 하인 핫산과 연날리기 연습을 해왔다. 만일 카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연날리기의 우승자가 되고 마지막 연을 끊은 다음 그 연을 집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아미르에 대한 바바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핫산은 비록 생김새는 못생겼지만 더군다나 언청이 주인 아들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 아미르를 위하는 일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아이다. 그 또한 엄마 없이 아버지 알리와 바바의 문간방에 사는 처지지만 바바의 관심과 사랑은 다른 집의 주인이 하인에게 주는 그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알리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의 하층민인 하자라족 출신. 이들은 수니파인 파슈툰과 다른 시아파이지만 바바 가족과는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바바와 알리는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자랐고 그들의 자식인 아미르와 핫산도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바바의 알리 가족에 대한 애정을 설명하긴 어렵다. 도대체 바바가 알리 가족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75년 겨울 연날리기가 시작되었다. 바바는 아미르가 우승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인가? 아미르의 연은 수백 개의 연을 제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마침내 마지막 연을 끊어버리고 우승을 따낸다. 그리고 핫산은 주인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떨어지는 마지막 연을 잡으러 뛰어간다. 얼마 후 아미르가 경험하는 일생일대의 뼈아픈 장면이 일어난다.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핫산을 찾아 아미르가 어느 골목에 당도하자 악당 아세프 일당이 핫산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미르는 아세프가 핫산을 성폭행하는 것을 숨어서 본다. 얼굴을 보이고 아세프의 행위를 저지할까 망설이다 결국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아미르는 핫산을 배신한 것이다. 결단을 내릴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였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단 한 번의 최종적인 기회였다. 골목으로 걸어가서 과거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핫산이 내 편을 들어줬던 것처럼 핫산의 편을 들어주고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나는 도망쳤다. 더 큰 배신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핫산에게 볼 낯이 없는 아미르는 알리 가족을 아예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한다. 자기 생일 선물 중 바바가 준 시계와 현금을 알리의 집에 숨겨놓고 핫산을 도둑으로 몬다. 그럼에도 바바는
핫산을 용서하나 알리는 주인을 배반했다는 자책을 하며 핫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집을 떠난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마디만 하면 핫산의 무고함은 풀리겠지만 아밀의 입에선 그것이 안 나온다. 내가 골목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내가 그곳에 서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어쩌면 마지막으로 나를 구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를 사랑했다. 몇 년 후 카불은 소련에 의해 점령되고 바바와 아미르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망명길에 오른다. 천신만고 끝에 미국으로 온 바바와 아미르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동분서주. 바바는 주유소의 관리원으로 주말엔 벼룩시장에서 골동품을 팔아 생활을 유지하지만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잊지 못한다. 아미르는 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이어가고 소설가의 꿈을 아는 채 영문학을 전공한다. 그러는 중 벼룩시장에서 아프가니스탄 왕정 시절의 장군 타헤리의 딸 소라야를 만나 결혼에 성공한다. 바바의 운명은 여기까지. 그는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곧 폐암으로 세상을 뜬다. 아미르는 슬픔 속에서도 안정을 찾아가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신의 소설을 출판하기에 이른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최초 미국 소설가가 탄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내 나는 바바의 아들로 존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바바가 없어져 버렸다. 내게 길을 이끌어줄 바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는 나 혼자 힘으로 길을 찾아야 했다. 아미르가 아프가니스탄을 뜬 지 26년이 되는 해 어느 날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에서 전화 한 통이 온다. 바바의 친구이자 동업자 그리고 어린 시절 아미르의 정신적 후원자인 라힘 칸으로부터. 그는 아미르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한다. 아미르는 망설였지만 풀지 못한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파키스탄으로 떠난다. 라힘 칸이 아미르에게 전하는 말은 충격 그 자체. 아미르와 관련된 모든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 왔다. 핫산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다. 바바가 어린 시절 왜 자신에게 냉랭했고 핫산에 대해 그리고 카불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인정을 베풀었는지도 알았다. 바바와 아미르가 카불을 떠난 이후에도 라임 칸은 핫산을 찾아내 바바의 집을 관리해왔다. 핫산은 결혼해 소람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집을 나갔던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몇 년을 같이 살았다. 병든 라힘 칸이 카불을 떠나 페샤와르에 온 후 카불을 지배하는 탈레반은 핫산 부부를 처형하였다. 그리고 소람은 지금 카불의 어느 고아원에 있다. 제 아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꿈을 꿉니다. 카불 거리에 라울라 꽃이 다시 피고 루밥 음악이 사모바르 집에서 연주되고 연이 하늘에서 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언젠가 도련님이 카불로 돌아와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나라로 다시 찾아오는 꿈을 꿉니다. 도련님이 돌아오면
충실한 옛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산이 아미르에게 보내는 편지 중 나는 그를 친구로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훌륭한 인간으로서 사랑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가진 진짜 좋은 자질이 회 안에서 생겨났다는 점을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아원을 짓고 어려운 처지의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했던 그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숙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선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속죄일 것이다. 바바의 친구 라임 칸이 아미르에게 남긴 편지 중 이제 아미르가 피할 곳은 없다. 카불로 들어가 소람을 구해오는 것 외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지만 26년의 빚을 갚기 위해선, 그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 하산의 아들 소람의 미래를 위해선 그 길밖엔 없다. 카불로 들어간 아미르, 그곳에서 탈레반이 저지르는 악행을 목도한다. 축구 경기장의 수천 관중 앞에 간통했다는 남녀가 잡혀와 돌로 맞아 죽는다. 그것을 지휘하는 탈레반 간부, 그가 소람의 운명을 쥐고 있다. 그자는 고아원에 있는 소람을 데려가 성놀이개로 삼고 있는 중. 아미르는 그자를 만나 담판을 벌이기로 하고 탈레반의 소굴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자가 누구인가? 바로 26년 전 그 겨울 하산을 능욕한 아세프. 둘은 소람 앞에서 결투를 벌이지만 그는 아미르가 상대할 적이 아니다. 초주검이 되도록 맞은 아미르. 죽음의 문턱에서 소람이 새총으로 금속 공을 발사해 아세프의 눈을 맞춘다. 26년 전 아세프의 위협에서 하산이 새총으로 구해준 일이 그의 아들에 의해 반복된 것이다. 간통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 어린아이들을 겁탈하는 것, 하이힐을 신은 여자들을 채찍질하는 것, 하자라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이 사명이야? 아미르가 아셰프에게 탈레반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힐난하면서 물어보는 말. 아미르와 소람은 천신만고 끝에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다. 소람에겐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다. 아늑한 가정, 자신을 사랑해주는 큰아빠와 큰엄마. 이제 그에겐 행복만이 앞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을 수 없다. 말문을 닫은 지도 오래다. 소람은 끝내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소설의 엔딩은 샌프란시스코 어느 동네에서의 연날리기 행사. 아미르와 소람은 연을 가지고 섰다. 공간은 카불이 아닌 금문교가 보이는 미국 땅. 여기에서 소람은 하산의 분신이 아니라 아미르의 분신이다. 26년 전처럼 마지막까지 남은 연은 소람의 연. 아미르는 하산이 되어 끊어진 연을 향해 달려간다. 소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작가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소람이 하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나는 달렸다. 고함을 질러대는 아이들 무리와 함께 다 큰 어른이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다.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판치사르 계곡만큼이나 활짝 미소를 지으며 달렸다. 타밈 안사리의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에 이어서 읽게 된 책은 우연하게도 할레드 후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였다. 브러클이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 살레시아 수녀님께서 감동이었다며 선물로 주신 책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했다. 연을 쫓는 아이는 타밈 안사리의 세계사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살짝 접했던 터라 더 생생하게 읽혔다. 바로 40년간 통치해온 자히르 샤 왕을 끌어내고 사촌 동생인 다우드 한이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로 넘어가던 바로 그 격동의 시기의 이야기다.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아미르와 하산, 두 꼬마의 우정과 삶에 관한 이야기는 빠른 템포로 이어지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클라이막스가 도처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데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한 호흡으로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대체 무엇이 나를 그토록 이 책에 빠지게 했을까? 우선적으로 할레드 후세이니의 가슴을 울리는 감성적인 문장력 때문이었다. 할레드 후세이니의 섬세하면서도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게 흘러가는 나레이션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전혀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가 살고 있는 동양권의 문화와 놀랍도록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 나의 흥미를 자극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는 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책 표지를 덮는 순간 가슴 메어주오는 먹먹함이란 정의롭고 당당하며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명예와 자존심을 중시하는 파슈툰족인 아버지 바바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감성적인 문학소년 아미르, 하인 알리의 아들이면서 아미르와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 있어주며 아미르가 위험에 처할 때는 자신도 두려우면서 온몸으로 지키는 충실한 몸종이자 친구인 하산. 이 두 소년의 이야기는 그리움과 함께 끈끈하면서도 떨치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가득한 아미르의 기억을 타고 책 전체를 통해 흘러간다. 책은 아미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아버지의 충실한 친구 라임 칸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너는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라는 말과 함께 잊고 있었던 하산에 대한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인 듯 되살아나며 깊이 묻어놓았던 죄책감을 부추긴다. 자신과 하산이 얼마나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는지, 하산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떠올리며 평생을 가슴 안에 담아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미르는 그 어두운 죄책감을 씻어내고자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다. 하산은 진실되고 정직하며 충직하고 정의로운 성격을 지닌 아이였다. 바바는 하산이 비록 어리지만 남자답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충실한 그를 아꼈고 사랑했다. 그런가 하면 나약하고 순간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비겁한 행동까지 하는 아들 아미르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실망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러한 바바의 마음은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눈빛을 타고 아미르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아미르는 그런 자신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에
비겁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자 했다. 핫산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바바가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인샬라. 나도 그를 따라서 인샬라라고 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인샬라, 신의 뜻이라면 라는 말에는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듯했다. 그것이 핫산과 같이 있을 때의 문제였다. 그가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그의 옆에 있으면 내가 늘 사기꾼 같았다. 옆에 있으면 그가 너무 순수하고 정직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마치 사기꾼처럼 느껴지게 하는 핫산은 그렇게 맑고 순수한 아이였다. 아미르는 핫산을 구하지 못하고 도망친 비겁했던 스스로의 행동에 괴로워하다 결국 핫산에게 도둑죄를 뒤집어 씌워 내쫓기까지 한다.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다시 묻는 바바에게 핫산은 그것이 아미르의 짓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그랬다며 아미르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다한다. 핫산은 그런 아이였다. 먼 훗날 아미르는 핫산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라임 칸으로부터 듣게 되고 핫산의 아들 소랍을 찾아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된다. 자신이 어렸을 때 핫산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보속 행위였다. 소랍을 찾는 동안 여러 위험을 겪게 되지만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늘 자기 합리화를 하며 도망치던 과거의 자신과 싸우면서 끝까지 소랍을 지켜낸다. 그렇게 핫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아쉬프로부터 핫산의 아들인 소랍을 구해내어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가진 소랍은 침묵 속으로 꽁꽁 숨어버린다. 그런 소랍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바라며 어렸을 때 핫산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충실함과 인내심으로 기다린다. 자신이 지난날 핫산에게 했던 악몽 같은 비겁한 행동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둘의 우정과 사랑을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게 했던 것도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순간에도 둘 사이에 놓인 것은 연이었다. 결국 핫산과 자신에게 기쁨과 고통을 모두 안겨준 매개체였던 연으로 소랍은 드디어 아미르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아미르와 핫산에게도 그러했듯이 아미르와 소랍에게 연은 특별한 운명의 끈이 되어준다. 그렇게 라임의 바람대로 아미르는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젠다기 미그자라. 삶은 계속된다. 그랬다. 그들에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미르의 소랍은 핫산의 충실된 사랑을 뒤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함성을 지르는 아이들과 함께 연을 쫓아 달리는 다 큰 남자.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달렸다. 판즈시르 계곡만큼 널찍한 미소를 입술에 머금고서 나는 달렸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아미르를 위해 연을 잡으러 매번 달렸던 핫산. 이제는 성인이 된 아미르가 핫산의 아들 소랍을 위해 달린다.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를 외치면서 두 장면이 오버랩되어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툭 떨어졌다. 평생을 억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미르는 하늘을 펄럭이며 나는 연과 함께 드디어 자유를 느꼈을 것이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연을 따라 쫓아가는 핫산이 돌아보며 기쁨에 들떠 아미르에게 외치는 소리가 마치 나를 향해 던지는 외침처럼 들려왔다. 연을 쫓는 아이를 영화로 먼저 보았는데 책을 읽고 보니 영화가 참으로 책에 충실하게 만들어졌음이 느껴졌다. 책에서나 영화에서나 내게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바바였다. 가족과 사랑과 우정, 그리고 정의와 인간의 양면성이 섬세한 터치로 그려진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는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알게 되므로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가 조금 가까이 느껴졌다. 타밈 안사리의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를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아랍권의 문화에 나는 얼마나 무지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선입견을 갖고 있었음이 많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읽는 내내 함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있는지. 아프가니스탄은 원래 여성의 지위도 높았고 열린 사회였고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과 탈레반의 점령으로 그야말로 아프가니스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목에 뜨거운 덩어리가 막힌 듯 통증이 느껴졌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물론 나는 전쟁을 겪지 않았고 그 처절함이 얼만큼인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 하지만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 팔아야 하는 정도라면 그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쩜 그것을 알리고자 할레드 호세이니는 이 소설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고국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며 자신의 나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아니었음을, 지금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전통과 문화가 한때 있었던 나라였음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아미르가 소랍을 드디어 양자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고 소랍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나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며 끝났음에도 해피엔딩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듯 무거운 느낌이었다. 소랍은 그렇게 전쟁의 참상이 만연한 끔찍한 곳에서 벗어났지만 그곳에 남겨진 아이들은 탈레반 정권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기사들을 매일같이 대하며 할레드 호세인이 책이 떠오른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책을 연이어 올리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어려움에도 끙끙거리는데 저 먼 곳에서는 이런 어려움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죽음과 매일 싸우는 곳에 어린아이들이 놓여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 평화가 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